선생님 에티켓에 있는 인구 부양비 문제입니다. 어디 한번 확인해 봅니다. 풀어볼까요? 자, 지금 인구 비율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인구 비율이 나와 있는 경우는 1990년 어디 한번 인구 비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전체가 100이잖아. 그런데 0세에서 14세 인구가 20, 65세 이상 인구가 10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부양인구는 얼마가 될까요? 그치, 70이 되겠지. 자, 이제 2000년을 봅니다. 전체 비율 100으로 이렇게 놔둬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0세에서 14세 인구 20, 65세 이상 인구 20. 그럼 당연히 전체가 100이니까 여기는 60이 되겠죠. 그 다음 2010년입니다. 슉. 여기가 100이면 얘는 10이 되고 얘는 3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간이 60이 되겠지. 자, 이건 인구 비율이어서 그래요.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합니다. 인구 비율이 나올 때는 전체를 100으로. 근데 만약에 부양비가 나온 경우라면, 제시된 경우라면 부양인구를 100으로 하고 여기다가 유소년 부양비 써주고 여기에 노년 부양비 써주고 그 다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노령화 지수가 나오는 경우 여기를 100으로 해주고 여기다가 노령화 지수 써주면 됩니다. 자, 우선은 지금은 인구 비율이니까 이렇게 다 채워줬어. 그 다음 이제 하나씩 찾아가 보는 거야. 노령화 지수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노령화 지수는 무엇이 분모값? 그렇지, 여기 유소년 인구가 분모값. 그 다음에 여기 노년 인구가 분자값이 됩니다. 그러니 여기가 분모값, 여기가 분자값, 여기가 분모값, 여기가 분자값 이렇게 되겠죠? 그럼 자 볼까? 2010년이 1990년에 비해서 3배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생각해 봅니다. 1990년 20분의 10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런데 지금 2010년 그럼 얘는 10분의 30이 됩니다. 원래 곱하기 100이 들어가야 되지만 똑같이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인 거면 이거는 생략해줘도 괜찮잖아. 그럼 여기는 2분의 1이고 여기가 3인데 이건 3배가 아니라 몇 배? 그렇지, 6배가 됩니다. 따라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2번입니다. 유소년 부양비. 유소년 부양비는 무엇이 분모값? 그렇지, 여기 부양인구가 분모값입니다. 그러면 1990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1990년 유소년 부양비여라고 이야기하면 70분의 20. 근데 지금 2000년이요 라고 하면 2000년 60분의 20이 됩니다. 아니, 분자값이 똑같은데 분모값이 작아졌잖아. 그럼 여기가 더 크죠? 그러니 2000년이 작다가 아니라 2000년이 크다가 됩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 없다. 자, 이제 그 다음 3번입니다.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의 합은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2000년보다 2010년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의 합이 뭐지? 총부양비겠죠? 총부양비는 요거 부양인구를 분모로 놔두고 얘네 둘을 더해서 분자로 올리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 어디 한번 볼까요? 2000년 60분의 40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60분의 40 똑같네. 그러면 얘는 크다라는 말 쓸 수 없습니다. 자, 이제 4번. 15세에서 6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1990년보다 2010년이 많다라고 하는 거. 자, 모모당이라고 했었을 때 선생님이 항상 분모분의 분자가 결국은 표분석에서 메인이라고 얘기했어. 알파 대비 베타. 이게 분모값입니다. 알파 중 베타. 그리고 분모 모모당 이러면 이렇게 세모 이건 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 앞에가 분모야. 그러면 지금 얘를 100으로 놨을 때 얘는 얼마일까? 이걸 물어보는 건 거죠. 그러면 15세에서 6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요거 70분의 10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2010년이니까 얘는 60분의 30이 되죠. 당연히 2010년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 여기는 곱하기 100 해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거 곱하기 100은 생략해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제 5번. 2000년 대비 5번은 조금 올릴게요.
2000년 대비 2010년 노년 부양비는 하락하였고 노령화 지수는 상승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노년 부양비를 어떻게 구하는 건데? 얘가 분모, 얘가 분자잖아. 그럼 2000년은 노년 부양비 60분의 20이었어. 근데 이게 60분의 30이 되었단 말이야. 그럼 얘 증가하였네. 그지 않나요? 이건 분모분의 분자 요 내용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는요 라고 하면 이거분의 이거잖아. 그럼 얘는 얘 유소년분의 노년. 근데 지금 2000년이니까 얘 20분의 20, 얘는 10분의 30. 둘 다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2000년 노년 부양비 하락했다라는 말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선생님 책 에티켓 2번 문제인데 이게 작년 10월 학력평가였어요. 이 문제 답은 4번입니다. 근데 여기에 선생님이 요거 또 하나만 추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이 부분을 꼭 신경 써야 돼요. 실제로 선생님이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학생한테 질문을 받았거든요. SM량, SM. SM, 뭔가 많이 들어봤다라고 했는데 SM 기획. 네, 딴 이야기 했습니다. 어쨌든 SM량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SM량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도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인구 부양비는 자 보세요. 여기를 유소년, 여기가 부양인구, 청장년이죠. 여기를 노년층이라고 해보자. 이 이야기는 유소년의 자리 A, B, C 이 자리죠. 그리고 선생님이 애기들과 함께 수업을 할 때 인구 부양비와 관련해 가지고 구몬 프린트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요런 프린트 아주 빠르게 아래 위를 채워가지고 부양비를 연습할 수 있는 이 프린트 선생님과 처음부터 해가지고 이만큼을 다 풀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풀었느냐라고 하면 빠르게 이 한 줄을 채워주는 거야. 그러면 한 줄을 채워준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걸 인구라고 해봐요. 그러면 얘는 10명이라고 쳐보자. 그리고 여기는 25명이라고 치자. 얘는 15명이라고 해봅니다. 근데 이건 꼭 인구로만 이야기하진 않는다라는 거지. 간혹 인구 비율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구 비율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전체 여기를 100으로 놔두는 거야. 그러면 인구 비율 같은 경우 여기 전체 50명 중에 10명, 그냥 20%. 그리고 여기는 50%, 여기는 30%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인구 비율이 아니라 이제 부양비가 나올 때에는 어디를 100으로 놔둔다? 부양비, 부양인구 100명당 유소년이 몇 명인지, 노년이 몇 명인지야. 그러니 부양비 나올 때에는 어디를 100으로? 그렇지. 여기 부양인구를 100으로. 그 다음 이거를 100으로 해주니까 여기는 40, 여기는 60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부양비가 아니라 노령화 지수가 나오는 경우는 어디를 100으로? 그렇지. 노령화 지수 나오는 경우는 얘를 100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100으로 했었을 때 얘는 150, 얘는 250이 되는데 이 내용의 근간 자체는 선생님 어떻게 여기서 40, 60이 채워지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이 다 똑같은 비율로 움직인 거거든요. 1대 2.5대 1.5 이거는 2대 5대 3이야. 얘 다 똑같이 비율이 2대 5대 3, 2대 5대 3, 2대 5대 3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애기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 한 줄만 채워주는 선생님과 함께 구몬을 했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유소년 부양비는 B분의 A 곱하기 100이 되는 거야. 그건 25명 중에 10 곱하기 100 이래도 상관없고 얘 50분의 20 곱하기 100 해도 상관없으며 노령화 지수를 통한 250분의 100 곱하기 100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부양비가 주어지는 경우는 어차피 여기를 100으로 놔두면 요거 봐봐. 100분의 얼마 곱하기 100은 어차피 얘가 약분되니까 그냥 부양비만 써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 부양비가 나오는 경우 부양인구를 100으로 놔두라고 하는 겁니다. 노령화 지수가 나오는 경우라면 여기
얘가 분모값이니까 얘를 없애주기 위해서 여기를 100으로 놔둔 거죠. 그러니 애기들은 유소년 부양비가 나왔다. B분의 A 곱하기 100. 노년 부양비가 나왔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분의? 그렇지. B분의 C 곱하기 100. 그리고 유소년 부양비 더하기 노년 부양비는 총 부양비잖아. 그럼 총 부양비가 나왔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B분의 A 플러스 C 곱하기 100.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A, B, C의 이 자리만 맞춰주면 이걸로 하든 이걸로 하든 이걸로 하든 이걸로 하든 언제나 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가 더 있죠. 뭐 있지? 노령화 지수가 나오는 경우라면 A분의 C 곱하기 100이 됩니다. 자, 다시 볼까? 이거 봐봐. 우리가 5번 SM양의 선생님한테 5번 물어봤거든요. 여기 노년 부양비는 하락하였고 이 줄은 다 채웠는데 노년 부양비를 어떻게 찾아가야 되죠? 라고 생각했었을 때 바로 요거 얘가 A자리 아니지 B자리죠. 이 B자리에 요거 C자리 올려줘서 요거 60분의 30 60분의 20 이렇게 찾아주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애기들은 다시 시험 문제는 인구 비율을 주어주고 부양비를 묻는다거나 부양비를 주어주고 인구 비율을 묻습니다. 그러면 인구 비율 물어보면 어떨까요? 여기 전체 인구 A, B, C 중에 만약에 노인 인구 비율이요 라고 이거 안 보이네. 여기 노인 인구 비율이요 라고 한다면 여기다 C 곱하기 100. 만약에 이게 부양 인구라면 A, B, C의 합 중에 B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유소년의 인구 비율이라면 똑같이 A, B, C 거기에 A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하셨나요? 자, 요거 이렇게 캡처 해가지고 이거 포스트잇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다음에 어떤 줄이든 한 줄을 채워주면 그걸 가지고 B분의 A 그걸 가지고 B분의 C 이런 식으로 해서 부양비를 구하고 한 줄만 채워주면 인구 비율을 채워줄 수 있는 거구나. 전체 중에 노인 인구 이런 식으로 말이죠. 다음 시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